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가성비 좋고 사람들이 좀 경쟁률이 덜 심하고 그리고 고장이 덜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차종은 이 산타페 TM이라는 차종입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가 점검을 다 해봤는데 딱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엔진오일 뭐 누유 문제도 없었고,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이렇게 블럭을 봐서 막 야 오일이 새는구나 그런 이슈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정비를 할 적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 터보나 DPF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이 산타페 TM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DPF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DPF가 달려 있는데 뭐 정비가 뭐 이렇게 보이니까 편하겠지 안 편하겠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DPF를 풀러서 미세밀입잡 청소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엔진 형식이 약간 바뀌었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소위 말하는 고질병만 알고 있으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차를 샀을 때도 가성비가 참 좋다. 제가 전달하는 정보라는 거는 산타페 TM이라는 차종 SUV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정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필드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터보들 누유되는데 그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겉에서 사실 이렇게 봐갖고 터보가 야 이거 어떻게 누유가 되고 어떻게 되는구나, 얘네들은 산타페 TM, 더뉴 카니발, 팰리세이드 얘네들 정비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터보 출구 쪽에 레조네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오링이 지금은 개선품이 나왔는데 그 레조네이터라고 그러는데, 레조네이터 있는 쪽에서 오일이 많이 누유가 됐어요. 그래서 터보 자체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터보 출구 파이프 쪽 레조네이터 거기 누유 사례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터보 자체 이 에어클리너 호스를 풀러 갖고 임펠러 날개 터보를 확인해 봐도 되지만, 터보가 오일을 막 안 갈고 관리를 안 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진짜 오일은 어느 정도 막 갈질 말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름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에어컨 이제 에버페레이터 쪽으로 들어가는데 요런데 그 뭐 젖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냉매가 누설이 되면 젖어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저런데 이제 그 냉각수 호수 히터 코어라고 그러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런데 그 누수 문제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디젤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인젝터 머리,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인젝터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유가 돼서 그런 유증기식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지. 근데 아마 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네들 머리 부분에 비해서 얘는 지금 먼지가 집진이 포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유증이 뭐 올라온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죠? 인젝터 동화샤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보면은 세 개는 깨끗한데 얘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고질병이라고 그랬을 때 대부분 뭐 다발생 사례가 되는 걸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산타페 TM은 제가 우리 단골들 수리를 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된 거는 없었어요. 신차 때부터 타신 분들도 있고 뭐 중고차를 사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큰 문제는 지금 봐도 없거든요. 오일도 정상이고 냉각수도 뭐 제대로 채워놨고 그렇게 했는데, 얘는 조금 빼줘야 돼요. 너무 많아요. 뭐 이 정도 있으니까 뭐 증발할 거 생각해서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뭐 나이가 들면 전에 얘기한 거 에어플로우라는 거, 요 센서 요런 거 좀 클리닝 해주시면 되고, 일단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어가 새 거여야 좋겠죠, 그죠? 오늘 잘 된 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방치가 돼 갖고 녹이 이렇게 뻘긋뻘긋하게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몰라 갖고
이걸 이제 그 하자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주행하면 싹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자동으로 된 그 트렁크, 파워 트렁크죠. 내가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면 싹 열리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동이에요. 근데 이제 수동이니까 이 스위치 누르는 버튼 자체가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데, 자동들 같은 경우에 수동도 그렇지만은, 전에 제가 한번 카니발 때 얘기했지만 이 쇼바 자체가 불량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70만원 돈 막 이렇게 좌우 가르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배선 같은 데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 여기 배선 뭉치가 있거든요. 이런 데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단선 단락이 있나. 우리 단골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트렁크를 많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배선이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분이 없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를 이어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실 자동 그 트렁크 파워 같은 것도 여기가 이제 쇼바가 불량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눌러 갖고 열리나 닫히나 그걸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산다 그러면 저는 파워 트렁크 뭐 편한 거 좋은데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선호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어쨌든 망가지면 저도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저도 부품 값이 들어가니까. 얘도 타이어가 지금 많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가 좀 남았는데, 타이어가 나이가 있어서 교체하는 걸 제외하고는 2천만 원 돈에서 가성비 있게 그냥 사고 싶을 때, 내가 이런 SUV를 그냥 막 타고 싶어, 그럴 때는 산타페 TM이 좀 괜찮다. 왜 그러냐면 더 뉴 카니발이 의외로 많이 팔렸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눈을 쪽 찢어 놓듯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소비자들이. 얘가 무슨 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서 막 저 산타페 TM은 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인데 그런 디자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저는 뭐 디자인 괜찮아 보이는데, 뭐 추세가 그렇다면 이렇게 디자인하는 건데, 헤드라이트를 자꾸 이렇게 상단에 있다가 낮추는 이유는, 이 앞에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하면 헤드라이트가 예전에 이쯤에 있었잖아요. 산타페 DN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럼 여기서 이쯤으로 내려온 거는 이 조사각을 조금이라도 내려보려고. 왜? 앞에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주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범퍼만 부서지면 되는데 라이트를 같이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땡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그 더 뉴 카니발을 물어보시면서 산타페 TM을 권해 드렸더니 잘 몰라갖고, 산타페 TM보단 더 뉴 카니발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오히려 더 뉴 카니발이 인기 있다 보니까 얘가 인기가 없어요. 저 같으면 얘를 사죠. 조금이라도 더 싸니까. 그거 참 희한해요. 더 뉴 카니발, 더 뉴 소렌토를 많이 찾으세요. 더 자 들어가는 거. 더 원모 뭐 하나 더 줄까? 그런 의미에서 던지, 하여튼간에 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뉴 카니발, 더 뉴 소렌토. 근데 산타페 TM은 별로 찾지는 않더라. 이거 가성비 좋다 요즘에. 그 R엔진들 전통적으로 옛날에 지금까지 오일 증가 이슈도 잠깐 있었는데, 저희 단골 고객분들은 증가되는 이슈는 없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디젤은 뭐라고? 가열 플러그, 연료 일타, 그리고 연료 첨가제 좀 넣고 연료 가득 넣을 때, 그리고 흡배기 클리닝, 뭐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터보라는 거는 지금 가솔린들도 터보가 많이 달려 있으니까 엔진 오일 관리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차 가성비 참 좋다. 이거 지금 딱 10만 킬로 딱 됐는데, 요런 차들 가성비 좋으니까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소나타 뉴 라이즈라는 거 롯데 안성 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후속 모델로 나온 게 소나타 DM8 LPI 모델인데, 얘예요, 얘.
스마트 스트림 뭐 테크놀로지라고 써 있는데, 이 차량이 제가 단골들 차량 수리를 했을 때 거의 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하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고질병이죠. 어떤 게 연속적으로 망가지면 그걸 고질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고질병은 사실은 없어요. 그게 우연의 일치처럼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고질병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차량을 똑같은 걸 몇십만 대를 팔다 보면 차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동일 고장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고질병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PI라는 그 LPG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소나타 DM8들이 고질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비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소나타 DM8들이 공통적으로 잘 고장나는 게 있어요. 저도 단골들 걸 몇 대를 연달아 갈은 적이 있는데, 흡기 쪽에 이제 이 솔레노이드 밸브, 전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엔진에 문제가 되고 데미지가 돼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차가 출력이 뚝 떨어지고 좀 약간씩 부조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 엔진 띄우는 경우도 있고, 뭐 5만 가지 증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증상이 났던 차량들 보면은 엔진오일 교환 주기 길게 가져간 차량들이에요. 그리고 이 냉각수가 새는 건 아닌데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뭐 망가진 건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단골들 걸 보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맥스까지 이렇게 제가 넣어줬는데도 뭐 좀 있다가 왔는데 뭐 미니트로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저는 필드에서 단골들 거를 점검하고 뭐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을 해주고 작업을 하는 작업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정비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이 벨트가 지금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벨트가 갈 때가 된 거다. 풀리 베어링들도 안 좋은 거다. 그 쇳가루가 뒤에 나오고 경화가 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나타 DM8은 크게 지적할 만한 거는 사실 없어요.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솔레노이드, 아까 이 흡기 쪽 솔레노이드 밸브도 이거 뭐 손재주 있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4mm 갖다 풀러 갖고 그냥 장착하면 되거든요. 뭐 스캐너를 뭐 소갈도 되고 소고를 해야죠. 근데 이제 소고가 없이 주행을 하면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자 실내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질병 아닌 고질병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에어컨을 내기로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앞으로 하든 뭐 위아래로 하든 발문터랑 하든 뭐 창문 쪽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차량이 내기로 했을 때, 외기가 아니고 요건 이제 외기죠. 내기로 했을 때 차에서 꼬질꼬질 꼬린내 비슷하게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단골들이 그런 얘기를 해갖고 자동차 제작사 AS 협력업체 들여보내고 그런 적이 있는데, 특별하게 회사에서도 뭐 어떻게 잡아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송풍구 안에 이제 덕트라는 게 있고 에버페레이터 히터코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뭐가 구조가 안 좋은 건지, 실제로 얘가 에버페레이터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그 작업 난이도가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이 크래시 패드는 당연히 다 뜯어야 되는데, 저 안쪽에 하이드로백 있는 쪽에도 그 조그만 볼트 하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옛날에 애 먹은 적 있는데, 그래서 뭐가 구조가 잘못된 건지 그런 조금 간헐적으로 냄새 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걸 영원히 못 잡냐? 못 잡진 않아요. 그 살균 탈취캔 같은 거나 에어컨 필터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에어컨 필터를 좀 성능이 좋은 거 프리미엄 제품을 넣으면 잡혀요. 근데 그런 단점이 있죠. 이게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룸미러는 그냥 다 그냥 현대 기아차, 요즘 차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까딱까딱딱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지금도 조금씩 놀거든요. 그래서 전에 더뉴 그랜저 IG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조이시기만 하고, 이런 구형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플라스틱 볼 베어링 있는 데가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룸미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돼지표 본드 같은 거를 살짝 한 번 정도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강력 본드를 바르시면 안 돼요. 돼지뼈 본드라고 그래갖고 좀 약한 본드, 그런 걸 좀 발라주시면 좀 고정이 잘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드렸어요, 차주분들을.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내에서 냄새가 나는 공조기의 문제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세요. 예전에 LPG들은 그 본배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가스통이 있었어요, 그죠? 7, 80년대 90년대 가스통 배달하듯이 가스통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도너스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밑에다 넣어놨어요. 탱크 용량들은 조금씩 작아졌는데, 장점은 뭐냐면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LPG인지 이게 뭐 가솔린인지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0.6 터보인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차종이에요. 그래서 정비사가 괜찮다는 거는, 필드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작업이라는 거는 결국 정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탔을 때 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생긴 게 모양이 안 이쁘다고 K5보다 좀 덜 팔렸어요. 그래서 뭐 단종을 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상당히 가성비 면에서는 소나타 DM8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형이 있었죠, 소나타 뉴 라이즈 LPI. 걔도 아직도 많이 찾아요. 그 뒤에 얘 동생, 형도 괜찮고 동생도 괜찮다. 정비를 해보니까 우리한테 돈이 안 되는 건 결국은 고객한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돈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른 차량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차량으로 들어왔는데, 이 소나타 DM8들이 전통적으로 이게 초기형, 중기형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후기형은 그런 경우가 많이 개선이 된 건지 안 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핸들을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돌렸다 왔다, 이건 키소리인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간헐적으로 밑에서 뚝, 여기서 뚝인지 밑에서 뚝인지 뚝뚝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하체를 뭘 갈아 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저희도 그걸 소비자들한테 뭘 교체하세요 이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NDPS 문제인지, 뭐 하체 뭔가가 얘가 뭐가 문제인지, 간헐적으로 그런 차들이 있다. 근데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한 100대 중에 한 4, 5대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손님들이 소나타 DM8이 LPG도 있었고, 막판에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그 0.6 터보도 있었고 2.0 CVVL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차들이 한 20 몇 대가 있었거든요, 단골들이. 근데 그게 한 두세 대가 그런 백분율로 봤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AS를 들여보냈는데도 못 잡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 역시 지금 이렇게 까딱거리면 놀죠. 이 룸미러는 전차전 공통이기에 거의 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풀러서 조이든가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에 그랜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놀아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쳐도 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거 조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드린 차종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운행하는데 진짜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비 기술료, 유지 보수비, 고장이 좀 없고 그래도 뭐 가스나 넣고 기름이나 넣고 이러고 굴러가면 시체말로 장땡이잖아요. 진짜 아닌 말로 장사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장만 안 나면 돼요. 고장만 안 나면. 그 회사에서 또 써야 되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적은 돈을 투자했을 때 좀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고차를 보실 때는 그 시대 이 차량들 모델이 얼굴이 못생겨서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인기 아닌, 인기 없는 그런 차량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제작사 현대 기아차가 70~80%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동차 제작사가 또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자동차들도 이렇게 슬쩍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날씨가 오늘도 상당히 덥고 지금 이제 뭐 시즌 방학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가 지난 분들은 뭐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림의 떡인 분들도 있지만, 그죠? 저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차량 구매하실 때 일말에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꿈도 바로 앞에 현실처럼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 좋은 생각과 긍정의 기운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항상 파이팅 하면서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산 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